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월 5일이고요. 어린이날입니다. 네, 시간은 저녁 11시를 조금 넘었네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 HLB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 향후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그 흐름에 대한 근거, 이유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주가를 상승시킨 주가 상승의 주체까지 흔히 말하는 이제 세력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HLB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DA 승인이 5월 16일이잖아요. 그쵸? 그럼 달력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5월 5일이고 내일은 빨간 날입니다. 대체 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스승의 날이고 빨간 날이죠. 그 다음 날이 5월 16일인데 날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뭐 열흘도 안 남았고요. 그러면 왜 주가가 이렇게 빨리 상승하지 못하는 거야? 불안해지게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매수가가 횡단이 9만 원이 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맞죠? 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서 불안한 마음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 주시고요. 우선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력. 근데 소위 말하는 이 세력이 뭐 작전을 치거나 아니면 아주 시총이 가벼운 종목을 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주가로 장난을 치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이 상승의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 이 상승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승의 주체가 외국인이면 외국인이 세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기관이 주체가 됐다. 그럼 기관이 세력이다. 혹은 이제 개인들이 주체가 되면 개인이 세력이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작지 않은 이런 HLB들은 조그만 세력들, 개인들이 모인 이런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HLB가 상승을 시작한 날부터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 12월 14일이네요. 그쵸? 12월 14일. 이날인데요. 다시, 자, 이날. 거래대금이 3,700억이 터지면서 1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날 누가 매수를 했나 한번 볼게요. 쭉쭉 내려가면 이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자, 12월 14일 이날이죠. 자, 누가 매수를 했나요? 13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40만 주 가까이 매수했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훨씬 많이 매수를 했고 그 이후부터 계속 물량을 모아서 담은 흔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12월 14일부터 지난 5월 3일 지난 거래일까지 외국인들은 42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맞죠? 420만 주. 평단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기 좀 어렵지만 계속 올라가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낮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한 뭐 8, 9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계속 물량을 모았고 그래서 HLB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14일로 내려가 볼게요. 이날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얼마큼 들고 있나요? 여기다 적을게요. 12월 14일, 14일에는 14.7%를 들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지난 5월 3일 전 거래일은 몇 퍼센트 들고 있나요? 물론 중간에 한 21%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일부 차익 실현을 한 그런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줄어서 19.6%가 됐습니다. 맞죠? 다시 19.6%입니다. 그러면 5월 3일에는 19.6%, 약 5% 정도 외국인이 더 샀습니다. 맞죠? 물량을. 그러면 420만 주를 모아서 5% 정도 지분을 늘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이렇게 크게 상승시킨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5월 16일인데 아까 좀 불안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거래일 그 전거래 이틀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불안해서 나 팔아야 되나? 그냥 팔고 끝낼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주가를 상승시킨 주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분이 늘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고점 신호 나왔나요? 고점 신호? 고점 신호 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HLB의 주가 상승의 주체, 주가 상승의 세력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갔나요? 아니죠.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19.6%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이틀간의 하락은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 전주에 언제냐면 이 지난 4월 26일 이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때? 자, FDA 승인이 5월 16일 이전입니다. 이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날까지 발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HLB 관계자가 빠르면 4월 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 재료 소멸이 돼서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할 때 FDA 승인 발표가 나오면 월요일 날 재료 소멸로 개파락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하고 목요일은 어땠나요? 금요일에 마이너스 3.8%, 목요일에 마이너스 4%,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유예요. 주말 사이, 특히 지금 이번 주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 동안 연휴였죠? 대체유물이 껴서. 이 3일 연휴 안에 FDA 승인이 나오면 화요일, 거래일, 화요일, 5월 7일이죠. 이날 개파락 출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료 소멸이 돼서 쭉쭉쭉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 분할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주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주체인 외국인 지분 줄지 않았다. 지분 그대로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연휴를 앞두고 사고 싶은 사람도 없겠죠? 매수세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 3.8%씩 빠진 거예요. 이 정도 빠졌다. 고점 징후 있었나요? 고점 징후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 맞죠? 자, HLB 기대감이 없다면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상당히 붙으면서 크게 하락을 해야지 기대감이 사라진 겁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 거래 대금으로는 기대감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에 일부 나왔다. 외국인 지분 그대로 있다. 고점 징후 없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만 5월 16일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5월 13일, 14일 이 주까지는 세 번째 주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때는 상당히 이제 매수세도 붙지 않고 이제 거의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세 번째 주까지는 가지 않길 바라고요. 다음 주 중에서 6일부터 10일 사이에 이제 7일부터 10일이죠. 이 사이에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거래 대금이 실린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죠. 10% 이상 상승하는 상승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외국인들도 지난 금요일에 매수를 동참했습니다. 1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좀 매수를 했고요. 근데 금융투자가 주로 매수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지분을 좀 더 늘린 상황이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기대감이 끝난 건 아니다. 아직 한 방이 남아있다. 한 발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자, 일단 10만원 선을 지켜줘야 되고요. 10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특히 지난 찌라시가 돈 날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10만 100원 찍고 반등을 했는데 마이너스 8%를 전부 되돌렸습니다. 이때도 기대감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날 마이너스 8%를 보합까지 기대감 없이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만 원을, 이때 저가가 이제 10만 1,000원인데, 10만 원을 지켜주는 선에서 저점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주 5월 7일부터 며칠이죠? 10일까지. 짧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차트가 바뀌었네. 자, 10일까지. 이 사이에 거래대금을 동반한 적어도 5천억 이상, 그리고 상승률은 두 자릿수, 10% 이상 상승하는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지분의, 그러니까 몰빵을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맞죠? HLB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식이 100%는 없기 때문에 절대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몰빵을 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비중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5천만 원, 50% 매수를 했어요. 근데 나는 FDA 승인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그래도 16일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HLB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주식을 할 건데 이 한 종목만 매매를 하고 끝낼 건가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당연히 다음에 또 유사한 흐름, 유사한 패턴 혹은 시장 주도 테마 빠르게 판단해서 또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종목으로 주식 인생을 끝낼 거라고 생각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가 지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상승할 수 있어요. 상승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더라도 만에 하나 외국인들이 가능성은 낮지만 엄청나게 물량을 던지거나 또 제가 FDA 승인 가능성이 9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의견이 아니라 이건 통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계. FDA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보안 사항이 없고 또 외부 전문가 초빙해서 미팅하는 거 AC 미팅이라고 말씀드렸죠. AC 미팅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FDA 승인 확률이 96%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4%의 아주 희박하지만 확률이 남아있고 주가가 빠르게 상승해주지 못하면 실망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는 게 리스크 관리예요. 전부 다 파는 게 아니고 상승이 나오면 또 남아있는 비중만큼 챙기거나 아니면 뭐 이때 와서 다시 비중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드린 내용 말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 왜? 주가 상승의 주체인 외국인 지분이 전혀 줄지 않았다. 그리고 고점 징후 나오지 않았다. 맞죠? 그리고 지난 이틀간의 하락은 연휴를 앞둔 재료 소멸을 염두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거래대금도 얼마 안 나왔죠, 이날? 거래대금도 적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10만 원을 지켜주는 선에서 홀딩을 하시고 다음 주 5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거래대금을 동반한 적어도 5천원 이상 동반한 두 자릿수 1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오면 기대감은 아직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만 상승할 때 비중 축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부를 팔아야 돼요. 일부를 수익 실현해 놓고 나머지 비중만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주가 상승이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런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한다?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그럼 결론은 똑같네요. 상승 나오면 일부 분할 매도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반응이 없으면 일부 비중을 축소하자. 왜? 우리는 다른 종목으로 또 먹으면 되니까. 우리가 먹을 종목은 HLB와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종목도 먹으면 돼요. 지금 시장 주도주 많이 나오잖아요. 전선주도 제가 지금 안내드린 거 많이 뭐 대원전선이나 재룡전기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먹을 종목은 많습니다. 주도주는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HLB 아니더라도 우리는 계좌를 상승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 나온 김에 저희 그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장인 월급 독립 프로젝트인데요. 단타나 데이트레이딩, 실시간 대응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래서 보유 기간을 이틀에서 5일 정도로 짧은 스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서 바로 오늘 파는 게 아니라 이틀에서 최대 5일까지 보유하는 거고요. 등락폭이 커서 막 급등했다 급락해서 타점 놓치면 손해보는 종목이 아니고요. 시장 주도 테마의 상승 초입분만 공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AI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때 전선주 혹은 변압기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 이런 상승 초입에 HLB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14일 이런 부분만 공략을 하는 거고요.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손익비 좋은 구간만 공략을 합니다. 소액도 가능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상관없고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무거운 종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2천억짜리, 5천억짜리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 잘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분기당 15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 시청 후에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계좌 지킴이 수호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매매, 잃지 않은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실 분들은 010-5904-8941로 참여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자, HLB로 우리의 주식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도 먹고 그 다음에 다음 주도주 또 그 다음 주도주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 1월부터 매매일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직장인 스윙 프로젝트라고 해서 1월부터 4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초에는 저출산 관련주가 시장을 좀 주도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뭐 홍해 해협 봉쇄하면서 가스 관련주 상승했었고 초던조체, 리보세라니 자동차가 강했던 적도 있었고 손절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억 찍었던 적 있었죠. 이럴 때 또 AI 반도체 시장 주도할 때 유리기판, 구리 전선주 이런 거 상승할 때 따라 붙어서 한 파동 먹고 나오는 이런 매매만 합니다. 크게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우리는 목표가 상승 후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타점 잡고 재상승하는 요거 한 파동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크게 가는 것도 있지만 요거 한 파동만 먹는다는 걸 이게 회전율도 높고 주가 계좌를 우상을 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지금 고민이 많고 연휴 동안 좀 불안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그냥 보유하고 가만히 계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5월 7일부터 5월 10일 상승 나오면 비중 축소,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좀 모르겠다, 어렵다, 나 이런 대응 방법이 좀 약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언제 팔면 좋을지, 언제 비중을 줄일지 이런 거 좀 기준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010-5904-8931번으로 H 혹은 HLB, H라고 짧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실시간 대응 방법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자료죠. HLB 2024년 FDA 승인 후에 주가 대응 최종 목표가 리보세라님 글로벌 매출 전망 제가 지난 영상에서 29년까지 매출 목표가 3조고 영업이익 목표가 2.7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98%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그때 그 자회사들 지분구조, 사업구조 뭐 생명과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자회사 뭐 테라피우틱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제약은 어떤 역할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생산부터 제조, 생산, 공급, 유통, 마케팅까지 전부 다 HLB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2029년까지 여기 보시면 25년, 29년 매출 전망, 영업이익 전망하고 PER 40배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 목표가까지 제시한 이런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실 분도 5904에
8931번 이번으로 H 남겨주시면 자료랑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 받아보시면 상당히 이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아마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HLB뿐 아니라 추후에 다른 종목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히 좀 HLB를 살펴봤는데요. 네.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줘서 개인들이 물량을 던질 수 있게 모두들 크게 수익 낼 수 있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